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당 대표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한 뒤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대구 혁신도시는 정주 여건이 부실하단 말을 들었던 만큼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먼저 복합혁신센터를 세우는데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12개가 자리 잡은 대구 동구 혁신도시입니다. 혁신이라는 도시 이름과 무색하게 상가 곳곳은 비어있어 황량하기까지 합니다. 1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망하고 다 나갔습니다. 재계약을 안 한다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혁신도시 곳곳에 권리금을 받지 않겠다는 상가까지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들이 인내로 떨어져가지고 많이 떨어졌지. 얼마나 떨어졌어요? 반으로 봐야 되지. 분양받으신 분들이 골변 들어가 있죠. 전부 골변 들어가 있죠. 그죠? 사업식 분양하시는데. 정주 여건이 변변치 않아 혁신도시에 생기가 돌지 않는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조사 연구에서는 대구 혁신도시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50.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경북, 강원도보다 낮은 점수로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구는 여가 활동 환경에서 만족도가 크게 낮았습니다. 대구로 이전하기 전보다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55%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실 수영장도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는 뭐 구회나 그런 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혁신도시에서는 이 근처에 전혀 없고 좀 멀리 나가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주가 끝난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직원이 35%에 달합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나섭니다. 대구시는 복합혁신센터를 만들어 도서관과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 정주 인프라를 갖추고 스타트업 등 창업기관도 넣을 계획입니다. 혁신센터는 계획대로라면 2021년에 선보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이나 의료 관련 첨복재단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기관들과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창업 공간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민간 기업을 동반 입주시킬 계획 등은 아직 없습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계획대로 대구 혁신도시가 지역 성장 거점이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지역 가을 축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송이가 풍작이란 소식에 봉화 송이축제장은 모처럼 인파가 몰렸고 안동 탈춤축제도 열흘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직접 송이를 캐보려는 관광객들이 봉화의 한 송이산에 오릅니다. 솔잎에 몸을 감춘 송이를 행여나 밟을까 짧은 당부로 체험이 시작됩니다. 46년 되는데 그래도 제가 다니면 저도 어떨 때 밟아서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조금. 산기슭을 조금만 내려가자 솔잎 사이에 탐스러운 송이가 머리를 내밉니다. 우와, 송이다! 어이, 야, 이거 완전 특이의 급이다, 특이의 급. 나 표고버섯인 줄 알았더니.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이내 그윽한 송이 향이 산 전체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10년째 오는데 매년 올 때마다 날씨가 가버려서 송이가 안 나죠. 채취를 못했어요. 근데 올해는 운 좋게 이렇게 하네요. 산 밑에 송이 축제장에선 경매가 한창입니다. 5만 천 원, 여기서 5만 천 원 나왔어 먼저. 5만 5천 원. 등 외품이 킬로그램당 10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관광객들의 지갑도 모처럼 활짝 열렸습니다. 8월 중순부터 잦은 비와 또 태풍으로 인해서 송이 작황이 아주 좋을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렴하게 송이를 구입하셔서. 어제 개막한 안동 탈춤 축제도 본격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병산타를 소재로 한 창작 마당극이 올해 처음 선보였고 태국과 남아공 등 13개 나라의 수준 높은 춤극이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을 때도 보지 못했던 공연으로 아주 박진감 있는 공연. 무엇보다도 세계 각국에 있는 탈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1년에 단 2차례 탈춤 축제 기간에만 열리는 하회마을의 선유 줄불놀이도 오늘에 이어 다음 주 토요일 안동의 가을 하늘을
붉게 수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은 포항 구룡포 10.5, 경주 2.5mm 등이며 남부 동해안 지역으로는 내일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1도 등 20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구미 25도 등 23도에서 2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칠곡 휴게소 부근에서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기사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승객 30여 명과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5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일대 통행이 지체 현상을 빚었습니다. 경찰은 버스 뒤쪽에서 연기가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방송되는 대구 MBC TV 토론 시사톡톡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주민 소환과 주민 감사, 주민 투표 등 주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담고 있지만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며 전체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내일 오후 4시에 포항 스틸야드 원정에서 승리와 함께 구단 창단 이후 첫 스플릿 A그룹 진입에 도전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오며 리그 7위를 기록 중인 대구FC는 내일 포항과의 맞대결에서 최근 물오른 기량을 선보인 에드가와 세징야를 주축으로 또 한 번의 승리와 함께 6위까지 속하는 스플릿 A그룹 진입을 노립니다. 상대팀 포항은 현재 승점 43점으로 4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내일 경기를 이기면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스플릿 A 자리를 확정지을 수 있는 만큼 두 팀 모두 치열한 대결을 펼칠 전망입니다. 최근 4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친족 대상 범죄가 6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 지역 친족 대상 범죄는 5,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만 6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7천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유형은 폭력이 가장 많았고 10건 중 8건은 함께 사는 친족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자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60살 이상 가운데 생활비를 마련하는 주체로 본인과 배우자를 꼽은 비율은 2011년 60.1%에서 2017년 69.9% 등으로 갈수록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자녀와 친척이란 비율은 2011년 32%에서 2017년 20.2%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란 응답 비율이 2007년 41.1%에서 2017년 57%로 증가했습니다. 입원 환자들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쌈짓돈처럼 뺏은 병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구 모병원 원무과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입원해 장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환자 허락도 받지 않고 환자 7명의 통장에서 2,160여만 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가 다음 달부터 방문 예약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민원인들이 급증하면서 평균 서너 시간씩 기다려야 하고 민원실이 혼잡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을 통해 하루 전까지 방문 날짜와 시간대를 예약하면 대기 시간 없이 바로 민원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구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방문 예약제를 전면 시행하는데 시행 이후에는 예약하지 않으면 당일 업무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동시 와룡초등학교가 유네스코의 이념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유네스코 학교로 지정됐습니다. 와룡초등학교는 앞으로 상호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생들에게 평화교육과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그리고 환경교육을 펴게 됩니다. 경북 지역에는 지난해 온해 초등학교를 비롯해 33개 학교가 유네스코 학교로 지정돼 있습니다.